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망명으로 북한 내부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공사의 망명 이유를 두고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영태 YTN 개관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영호 공사가 우리나라로 온 것을 발표한 통일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망명 배경을 두고 이유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그 통일부가 밝힌 그 자체는 사실 기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공포 통치를 강화를 하고 네. 또 자력갱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의 여러 일꾼들을 에게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소환해서 처벌을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혹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까지 10여 년 동안에 사실 런던에서 중요한 직책을 수행해온 이런 태공사가 네. 망명했을 때는 그만큼 많은 압박이 사실 있었을 것이다. 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처벌 자체가 이 처형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나가는 그런 상황인 만큼 그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지 네. 않겠느냐. 최근에 보면은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인권 회의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김정은 체제를 건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심대한 그런 사건이니까 네.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아마 평양 당국에서 소환 명령을 내렸다든가 이런 형태의 네. 상황에 있었을 가능성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태영호 공사 10년 동안 지금 유럽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과연 그것만 했겠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임무 자체를 종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체제를 보위하는 어떤 최전선에서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체제 홍보하는 차원 그리고 또 체제를 훼손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또 차단하는 그런 행위 이 자체만 하더라도 핵심적인 체제 업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사실은 런던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있어서 2인자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당적 소위 체제 선전이라든가 하는 거는 당적 행위거든요. 당적 행위를 하는 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어떤 자금 관리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했을 가능성도 역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태공사가 혼자 온 것이 아니고 가족과 같이 네. 이제 한국에 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가족 중에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 때문에 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통일부가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체제에 대한 염증, 염증이라는 그 말 속에는 이 체제 속에서는 자기 자식들이 소위 서방에서 10여 년 동안에 생활한 어떤 그런 경험의 결과, 또 이 자식들이 하고자 하는 교육이라든가 미래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 사실 그대로 다시 평양으로 돌아갔을 때 상당히 이 미래를 막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고민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그것이 보다 더 주 목적은 참 원인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하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네. 보통은 이 북한 체제 내에서는 외교관이나 주재원을 해외에 보낼 때 가족은 어떻게 보면 인질로 이렇게 잡아준다고 하는데 그렇죠. 태공사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예외적인 아닙니다. 케이스였던가요? 2009년부터 말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을 그런 시절에는 이제 좀 더 자신감을 가졌음인지 소위 해외에 배치하는 그런데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네. 허락을 해줬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실 일탈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이 왜냐하면은 생길 수 다른 있는 일정한 어떤 그런 인질 형태에 그것을 놔둬야 네. 그것 때문에라도 쉽사리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죠. 일탈을 하기 네.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화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사실이 있죠.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영 그 북한 대사관에 현악봉 대사가 있긴 네. 하지만 서열 네네. 2위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인자 역할을 이 태용호 공사가 다 했다라고들 하거든요. 주로 네.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은 좀 상징적인 그런 그 역할이 강합니다. 항상 네. 북한에는 특히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네. 무슨 총장이다, 무슨 아니면 뭐 기업소 사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붙자 달린 이인자적 그룹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뭐냐? 당적 그렇군요. 인물이다. 사실은 사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당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지도가 된 거기에 따라서 여타의 국가기관들이라든가 행정기관들이 그 활동을 하게 된다. 이래 되거든요. 네. 그럼 현악봉 대사는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위 이번에 그 공사는 나름대로 좀 이 당적인 실질적인 활동들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더 실세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자연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오히려 더 실세인 이 태공사,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굉장히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엘리트 요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망명을 한 것이 지금까지 보면 이제 탈북 외교관 가운데는 역대 최고위급이거든요. 북한 내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일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 그 소위 외교관으로 나가서 활동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7,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우리 젊은이들 로망이라고 할 정도로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국가를 대표. 그러나 북한과 같이 닫혀진 사회, 폐쇄된 사회에서 이런 외교관으로 나가서 특히 그것도 서방의 어떤 그런 상당히 발달된 그런 사회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데 나간다는 굉장히 그거는 우리의 어떤 바랄 수 있는 로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계층이 일탈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럼 이 충격 자체는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잘못 때문에 그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것은 기존에도 종종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그것보다도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 김정은 체제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공포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사실 그 대북 제재가 적극적으로 이게 확대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 대북 제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여파를 주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해외에서 사실은 이런 대사관들이 이 평양 당국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도 있지만 그러나 전부 다 자력갱생이라 해가지고 스스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다. 그리고 또 여타의 평양 당국에서 부과하는 아까 인권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가 역부족일 정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런 외교관조차도 일탈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뭔가 이 불안정 요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태공사 전에 이제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도 일탈을 했고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망명 일탈 체제에 대해서 빠져나오려는 그런 사람들이 잇따르니까 이제 검열단을 급파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겠죠. 항상 이런 사건들이 사실 있으면은 검열단이 와서 그 사건 전체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감독 행위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사실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는 태공사의 경우는 그만큼 런던의 북한 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어떤 나라의 외교 대사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없고 어떤 의미에서 북한의 서방 외교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데서 이 태공사가 일탈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김정은 체제에 사실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뭐 태공사가 김정은의 어떤 그 작업 개인 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동안 해 주셨습니다. 뭐 공포 정치가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나면서 더 강도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 이러면서 북한이 어떤 또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김정은 정권의 나름대로 그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없는 것처럼 그러면 다시 어떤 교체해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대사관 활동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제2, 제3의 태공사가 나올 가능성 사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어떤 단호한 어떤 또 이 그 처벌 행위가 이루어진다.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는 또 제3의 이걸 두려워해가지고 다른 또 대사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외교관들이 또 일탈을 하게 된다. 이러면 도미노가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죠. 자, 그래서 뭐 어떻든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한 단호한 대처, 단호한 어떤 그 처벌 이런 것을 하게 될 거고 또 이와 동시에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핑계로 대남 도발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 이런 것도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북한 정세를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영태 개건 해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